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 후임으로 박규석 선생님이 계속 방송을 해주실 계획이니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84호에 게재된 소형 LLM 대규모 언어 모델로 승부하는 NEC 등 일본의 대형 IT 벤더들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4월 18일자 32에서 36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NEC와 NTT 등 일본의 대형 IT 벤더들이 개발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서비스의 개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의 GPT나 구글의 바드 등과 비교해 일본의 LLM은 파라미터 수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형 LLM에서 찾아낼 수 있는 승산을 모색해 봅니다. 일본의 대형 IT 벤더들이 올해 드디어 대규모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s, LLM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NTT는 3월에 츠츠미를 발표하고 NEC도 올 봄에 고토미를 제공할 예정이며 소프트뱅크도 올해 안에 LLM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NTT와 NEC가 제공하는 일본산 LLM은 두 가지 모두 대규모 언어 모델이지만 오픈 AI의 GPT 등에 비해 콤팩트한데 사실 양사가 이 규모를 선택한 것이야말로 각자가 찾아낸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GPT 등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은 주로 파라미터 수를 늘림으로써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GPT를 예로 들면 2018년에 발표한 GPT-1은 1억 1,700만 파라미터였습니다. 그 후 파라미터 수는 2019년에 발표한 GPT-2가 15억, 또한 2020년에 발표한 GPT-3가 1,750억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산 LLM은 파라미터 수 관점에서 GPT 등에 비해 소형 LLM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NEC의 고토미가 130억, NTT의 츠츠미에서는 70억과 6억의 두 종류가 제공됩니다. NTT와 NEC가 각각 소형 LLM을 선택한 목적 중 하나는 유저 기업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LLM 이용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LLM 가동 전용 하드웨어와 함께 유저 기업에 제공하여 유저 기업의 데이터 센터 등에 설치됩니다. 유저 기업은 거점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고 LL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PT를 사내 시스템 등에 도입해 이용하는 경우 LLM 자체는 벤더 측의 환경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저는 일반적으로 API를 사용합니다. 국산 소형 LLM의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가동되는 자사 전용 모델로서 이용할 수 있어 위에서 언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GPT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환경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옵트아웃을 설정하지 않으면 사내의 기밀 정보가 LLM의 재학습에 이용될 수 있어 다른 유저로의 출력에 반영되어 유출되는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형 LLM을 선택한 또 하나의 목적은 작은 규모를 활용하여 유저 기업의 시스템에 LLM을 도입하기 위한 계산 자원이나 학습의 번거로움, 코스트 등을 억제하여 도입 운영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종합연구소 DX기반사업본부의 사기머리 엑스퍼트 리서치는 작은 LLM의 최대 이점을 학습이나 추론에 소요되는 계산 자원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인 튜닝 등 유저 기업에 있어서의 LLM 학습은 간단히 말하면 LLM의 도입 운영 시 파라미터 설정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적화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입력된 데이터의 연산을 실시해서 출력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 학습에 의해 최적화하는 대상, 추론에 필요한 연산량이나 연산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계산 자원이 적어지면 학습 코스트도 낮출 수 있습니다. NTT의 추산에 따르면 GPT-3와 같은 1750억 파라미터의 LLM에 비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3천억 토큰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4억 7천만 엔 정도입니다. 한편 70억 파라미터의 츠츠미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5분의 1인 1,900만 엔, 6억 파라미터는 약 300분의 1인 160만 엔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학습이나 추론에 필요한 계산 자원이 적으면
유자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하드웨어 환경도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서비스 이노베이션 종합연구소의 미야자키 주간연구원은 트스미에 대해 70억 파라미터의 트스미는 한 개의 GPU로 가동할 수 있고 6억 파라미터는 CPU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점이 일본산 LLM의 새로운 제공 방법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성능이 높아진다는 법칙은 소형 LLM에도 해당됩니다. 그 근거는 오픈AI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면 LLM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로 파라미터 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GPT 등의 LLM은 지금까지 이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 파라미터 수를 늘려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NEC와 NTT 등이 주목한 것은 파라미터 수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량을 늘려도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스케일링 규칙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사는 소형 LLM에서도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의 질을 높였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같은 양의 데이터를 LLM에 학습시켜도 LLM의 성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순수 데이터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클렌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렌징은 예를 들면 대상이 일본어 데이터인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순수한 일본어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LLM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등을 통해 수집됩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HTML일 경우 HTML 태그나 일본어 문장으로는 부적절한 위치에서의 줄바꿈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롤링한 문장을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학습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태그나 줄바꿈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학습한 데이터 내에 같은 문장이 여러 번 기재되어 있는 경우 표현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표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LLM은 학습 데이터에 같은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면 중요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학습의 출력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문장 나누기입니다. 일본어는 영어와 달리 단어 사이에 공간이 없어 언뜻 어디서 끊어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학습할 경우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서 끊어 어디까지를 한 단어로 학습시킬지 조정하는 것도 LLM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 등도 포함하여 학습 데이터는 가능한 균일하게 나눠 분할하면 안정된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NTT와 NEC 모두 형태소 분석 등에 대한 기술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LLM의 성능뿐만 아니라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형태소 분석에 대해 NTT는 적어도 일본에 관해서는 당사가 가장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LM의 파라미터 수가 작으면 동일하게 학습한 대형 LLM과 같이 범용적으로 언어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고객사의 업무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LLM이 아니면 채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소형 LLM은 적용 대상의 영역을 좁힌 다음 업계나 업무 내용별로 LLM을 커스터마이징해 제공한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NTT의 츠츠미는 적용 대상 중 하나로 메디칼 영역에 주목하고 상용 제공 전에 2024년 2월까지의 실증에서 전자 진료기록 정보의 구조화를 통해 진료기록 정보를 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객 지원 영역에서도 콜센터에 전화 대응 후에 기록을 남기는 등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NTT가 LLM의 커스터마이징에 사용하는 기술은 어댑터입니다. 기반이 되는 LLM에 대해 업계나 업무 내용에 특화된 작은 모델 어댑터를 결합시켜 출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로라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출력을 조정할 때 기반이 되는 LLM 자체는 파라미터의 갱신이 불필요해 파인 튜닝과 비교해 필요한 계산량이 적습니다.
NEC와 NTT가 소형 LLM을 내놓은 한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SB인투이션스는 올해 안에 가동을 목표로 3,900억 파라미터의 LLM을 개발 중입니다. 3,550억 파라미터인 GPT 3.5와 비슷한 중간 규모의 LL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형 LLM도 병행해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SB인투이션스의 단바 사장은 현 시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 특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분야에 특화된 경우의 성능, 비용 대비 성능 등 어느 쪽이 우수한지를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논문 발표나 해외 개발 동향을 보아도 경량 버전의 LLM과 범용을 상정한 비교적 규모가 큰 LLM은 아직 성능 경쟁에서 우열이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특화에 학습시킨 경량 LLM이 범용 LLM의 성능을 상회하는 성능을 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한편 보다 규모를 확대한 범용 LLM이 전문 분야에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제조의 최전선 3차원화로 새로운 수요 대두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